청소년기의 학생들의 주걱턱 교정치료에 대한 설명을 좀 드려볼까 합니다. 사실 어려서부터 계속 턱이 나오는 그런 이유 때문에 보통 한 초등학교 6학년 또는 중1 정도 돼서 성장이 많이 일어날 때 돼서 병원에 가면 사실 이제 이 정도 턱이 나오기 시작을 하면 성장이 끝난 다음에 그런 다음에 양악수술을 해라 라는 설명을 듣고서 굉장히 절망으로 청소년기를 보내는 학생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정말로 청소년기에 그렇게 턱이 나오는 교합을 갖게 됐을 때 수술이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는 치료가 불가능한 걸까요? 이런 설명을 조금 드려볼까 합니다. 저는 바르네 치과의 이은희 원장입니다. 증례를 보면서 조금 설명을 드릴까 하는데요. 지금 보는 학생은 13세 6개월의 여자 환자입니다. 주걱턱 교정이라는 이유로 병원에 내원을 하였고요.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다른 여러 병원을 갔는데 이렇게 된 상태에서 점점점 턱이 더 크게 될 거니 더 교정 치료를 하다가는 좋지 않은 결과들을 얻게 될 거라 성장이 다 끝난 다음에 턱 성장이 안정이 된 다음에 양악수술을 받아라 그렇게 설명을 들었다라고 합니다. 여러 병원에서요. 실제로 사실 청소년기 같은 경우에는 골격이 크는 것도 있지만 이와 마찬가지로 정신적으로 또는 정서적으로도 성장을 굉장히 많이 하는 시기에 해당이 되는데요. 어린 친구들이 자기 골격이나 자기 신체 일부분이 이렇게 좀 이상하다라고 하는 것들을 알게 되면서도 그런 많이 성장하는 시기들을 그냥 지나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들은 큰 어떤 정서적인 성장 면에서 안타까운 부분들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는 치료가 안 되지 않는데요. 증례를 보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지금 보는 환자 같은 경우에는 위에랑 아래랑 폭경이 많이 안 맞아서 아래가 훨씬 더 넓은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또 하나 앞니 중간이 거의 한 치아분 정도가 틀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특이하게 아래쪽에 작은 어금니라고 하는 치아가 밑으로 많이 내려가 있어서 교합화되지 않는 그런 양상들을 보이고 있고요. 위에 치아 같은 경우에는 작은 어금니 하나가 매복이 되어서 나올 공간이 아예 없이 잇몸 속에 갇혀 있는 이런 양상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아래쪽에 작은 어금니가 교합 높이가 많이 차이가 나는 부분들, 그 다음에 위에 작은 어금니 하나가 매복이 되어서 나올 공간이 아예 없는 이런 형태를 가지고 있었는데요. 이런 환자 같은 경우에 대부분 이에 맞는 이유들을 가지고 있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이 환자 같은 경우에는 편도가 많이 커서 아마 본인이 입을 다물고 있지만 혀라고 하는 부분들이 밑으로 눌려 내려 있는 이런 액션들을 할 수밖에 없었고, 이런 이유 때문에 아래턱의 치열을 전후방적으로 또는 좌우로 넓히는 이런 액션들을 본인도 모르게 하고 있었던 것이 주걱턱으로 발현되는 제일 큰 원인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환자 같은 경우에 실제로 CT를 찍어서 확인을 해보면 편도가 많이 커서 기도를 많이 협착시키고 있는 모습들이나 또는 혀가 이로 인해서 늘 내려가서 아래 치열을 전후방적으로 또는 좌우로 많이 넓히고 있는 것들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고요. 정상적으로 우리가 생활을 할 때 혀라고 하는 부분들이 입 안에 위치를 하면서 힙천장에 살짝 닿아 있는 이런 위치가 좋은데 혀가 늘 내려가 있어서 아래 치열을 많이 밀어내고 있는 이런 부분들이 문제가 되는 부분이라고 여겨져서 같이 이런 부분을 치료하기로 하였습니다. 즉 치아라고 하는 부분들 딱딱해 보이지만 우리가 가만히 있을 때 편안하게 입을 다문 상태에서 안에 혀와 바깥쪽의 입술이라고 하는 것들이 균형을 이루고 있어야 하는데요. 지금 말씀드린 편도, 아데노이드 그런 이유로 혀 위치가 밑으로 내려가 있고, 이런 위치로 인해서 위에 치열은 좁아지는 상태, 그 다음에 아래 치열은 점점 앞으로 나오거나 또는 좌우로 넓어지는 이런 형태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즉 혀가 내려가 있는 게 아니라 입천장에 자연스럽게 편안하게 올라가 있는 이런 위치를 갖도록 하면서 치료를 하였는데요. 지금 보는 이 환자 같은 경우에도 치료를 하면서 한 달 정도 지나면서 폭경이 많이 좋아진 것들을 볼 수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한 2달 정도 지나면서 앞니가 반대로 되는 것들이 좋아지는 것들, 그 다음에 한 3달 지나면서는 교합이 거의 다 완성이 된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원래 물려야 되는 치아들이 차이가 많이 났었지만 이런 것들이 차분하게 정상적인 교합으로 바뀌는 것들을 볼 수가 있었고요. 이런 상태에서 교합을 좀 더 맞추고 그 다음에 이제 매복이 되어 있는 치아를 꺼내는 그런 과정들로 치료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교합이 전후방적으로 개선이 되는 것들 또는 좌우 폭경이 맞아 들어가는 것들, 그리고 공간을 넓히면서 매복되어 있는 치아들의 위치를 잡으면서 매복치를 자를 잡고 꺼내주는 이런 치료들을 진행을 하게 되었는데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한 5달 정도만 지나도 폭경도 맞아 들어 있고, 그 다음에 정상적으로 물려야 되는 송곳니의 관계라든지 어금니 관계가 거의 다 개선이 된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빨리 교합이 좋아진다라고 할 때 이거를 무조건 힘을 많이 줘가지고 세게 당기고 위를 많이 넓히고 스크류를 사용해서 확 당기고 그런 치료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아이가 가지고 있어야 되는 좋은 혀의 위치, 즉 치아라고 하는 부분들이 단독으로 있을 수 있는 게 아니라 안에 혀와 바깥쪽의 입술에 의해서 계속 그 힘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위치라고 하는 것들을 좋은 방향으로 같이 교육을 하는 걸 하면서 교정치료를 할 때 얻을 수 있는 효과이고요. 또 하나 치료를 하면서 CT라고 하는 것들을 비교를 해볼 때 자연스럽게 혀를 자꾸 입천장에 붙이고 있는 것들을 익숙하게 만드는 그런 과정을 하는 걸로 인해서 처음에는 편도 때문에 기도가 많이 좁았던 모습들이 많이 넓어진 것들을 볼 수가 있었고요. 혀가 늘 내려가 있는 모습이라고 하는데 이거를 처음에는 혀의 운동성이라고 하는 것들이 잘 안 되었지만 혀의 운동성을 차츰차츰 점점 좋아지게 하는 연습을 같이 하는 걸로 인해서 혀가 자연스럽게 입천장에 붙여지는 것들, 이게 내가 의식을 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이런 위치를 할 수 있게끔 만들어준 것들이 이렇게 비수술만으로 주걱턱 치료, 특히 빠른 시간 내에 좋아질 수 있는 비결이 될 수가 있습니다. 즉 안쪽의 혀랑 바깥쪽의 입술이라고 하는 것들의 균형을 잘 맞춰주는 것들이 교정 치료를 할 때 키가 되는 거고요. 이러한 좋은 습관들이 잘 형성이 된 채로 성장을 많이 하는 청소년기를 지난다고 할 때 과연 이 친구가 정말 성장이 너무 많이 강하게 일어나서 다시 주걱턱으로 확 자라나올까? 저는 그거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저의 20년 넘게 한 임상 경력에서 저는 그런 환자분은 한 번도 만나본 적이 없었습니다. 성장기에 아래턱이 많이 커서 아이의 어떤 그 외모적인 부분 또는 정서적인 부분이 많이 부모님들이 염려가 되실 텐데요. 꼭 기다렸다가 양악수술이 아니다 하더라도 이런 방법으로 훌륭하게 치료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